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공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 12월에 시험관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후루룩 진짜 지나갔어요. 제가 이번 시험관을 하면서 되게 뭐랄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생각들도 많이 들고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블로그도 보고 카페도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의 경험 뭐 요런 거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저도 일단 경험을 이번에 해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을 좀 자세하게 좀 남겨 놓으면 요즘에 시험관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달 동안에 이제 진행했던 진행 스케줄이나 그거에 따른 저의 몸에 따른 변화나 저의 증상이나 요런 거를 좀 기록해 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뭐 운동은 했는지 아니면 음식 조절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라든지 뭐 남기고 싶은 말 요런 거를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세하게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기나긴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관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의 정의부터 얘기 드리면 일단은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나오고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나오잖아요. 이 둘이 같이 만나서 잘 수정이 돼야 이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의학의 힘을 비는 거죠. 일단 이 시험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난자를 하나만 채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난자가 채취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과배란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난자들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마다 또 개수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난자 채취를 하고 그 난자 채취하는 날 정자 채취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된 배화를 다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 이식을 거치고 나서 진짜로 착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잡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크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혹시 산부인과에 방문하기 좀 어려운 날이 있냐, 특별한 혹시 일정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봐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는 10일에 친동생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전라남도 순천이라서 아무래도 동생 결혼식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은 순천에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 시간을 피해서 채취 날짜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작 날짜를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고요. 쌍둥이여도 상관없는지를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쌍둥이여도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확률이 높은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은 5일 비양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2개를 이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은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산부인과에 방문했던 거는 생리 시작하고 나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방문을 했고요. 12월 2일부터 과배란 주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난자 채취일이 12일이든 13일이든 둘 중에 하루가 될 것 같다. 일단은 나중에 상태를 확인해 보고 이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난자 채취 12일 날 하고 그 뒤에 이식일은 5일 배양이기 때문에 17일 날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피검사는 26일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저희는 비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정은 없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한 달 일정 어떻게 보냈는지 저의 증상은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럼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리 시작했던 11월 30일 날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당일날 가자마자 시작하는 이제 바로 자가주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바로 주사 놓는 방법을
직접 놓으면서 알려주시는데 저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이틀 뒤였던 12월 2일부터 주사를 혼자 시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방법을 그냥 미리 거기서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이걸 내가 진짜 제대로 잘 아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바늘을 보니까 제가 영상 진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바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늘이 너무 무섭고 진짜 주사인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데?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뭔가 덜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될 거는 고나레프펜이랑 IVF M75 요거를 이제 맞았어야 했어요. 아침부터 네, 준비를 해서 주사를 맞았답니다. 사실 엄청 떨었어요. 진짜 엄청 긴장했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 성격 자체가 뭐 너무 오래 혼자 벌벌 떨어봤자 어차피 맞아야 된다. 그래, 어차피 맞을 거 과감하게 맞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진짜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시키는 대로 영상에서 봤던 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잘 진행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냥 과감하게 바늘을 그냥 바로 배에 찔렀죠. 근데 되게 놀랬던 게 생각보다 그 바늘이 직접적으로 배에 이렇게 찔렀을 때 맞는 느낌보다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쑥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긴장한 상태에서 주사액을 집어넣는 거? 그게 생각보다 더 또 떨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처음에 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주사를 또 2대를 맞았죠. 이 양쪽으로 맞는 거라서 양쪽에 하나씩 잘 맞았고요. 증상은 그날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았어요. 별거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드문드문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었고 허리가 좀 아프고 속이 좀 안 좋아서 뭐 먹기가 힘들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되게 허기가 졌어요. 배가 자꾸 고프더라고요. 보통 이게 남편분들이 주사를 놔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이 주사 놓는 거를 더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냥 제 살은 제가 찌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했어요. 신랑도 많이 응원을 해줬죠. 당연히 도랑님도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주사 맞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이틀 차, 뭐 2번째니까 더더욱 더 씩씩하게 맞았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요령이 없어서 주사 맞는데 자꾸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피가 나지? 피가 나는 게 조금 이게 마음이 거슬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뭔가 약한 생리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슬금슬금슬금 허리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가슴이 그리고 괜히 막 크게 막 두근거리는 느낌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어지러움의 증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좀 많이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과다 카페인 먹은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좀 났었습니다. 주사 3일차. 똑같이 고나레프펜 그리고 IVFM 75를 맞았죠. 어지러운 거는 근데 좀 괜찮아졌었어요, 이때는. 근데 아랫배가 근데 계속 묵직함이 남아있었고 생리통 같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4일차. 이쯤이면 좀 이제 익숙하게, 익숙하게 딱 시간 맞춰서 그냥 잘 놓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 밤에 좀 어지럽더라고요. 머리 감으면서도 내가 지금 2다리로 잘 서 있을 수 있나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질어질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뭔가 멍한 느낌, 띵한 그런 느낌? 주사 5일차. 이때 고나레프펜이랑 IVFM은 집에서 아침에 맞고 제가 이날 산부인과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추가 약을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이때 추가된 약이 세트로타이드 요거를 추가를 받았어요. 요거는 조기 배란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배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난자를 채취할 때 일정에 맞춰서 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난포가 터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 배란 억제제, 조기에 배란하지 말라고 조기 배란 억제제를 맞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병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주사를 맞아 봅니다. 확실히 병원에서 맞으니까 너무 주사를 능숙하게 슝 이렇게 막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물어봤어요. 제가 주사를 놓으면은 너무 피가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 괜찮은 거예요? 여쭤봤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마도 약간 그 "혈관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바늘을 뺄 때 손이 떨리니까 이게 살을 긁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일자로 들어갔다가 일자로 나오는 경험을 그거를 이제 더 익숙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결심을 하고 왔고 요거 세트로타이드는 맞고 나서 되게 일시적으로 가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딱 맞자마자 진짜 가렵더라고요. 증상은 진짜 금방 또 없어졌고요. 이걸 맞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졸리고 좀 쉽게 지치는 증상들이 좀 생겼어요. 이날은 무기력증이 진짜 확 올라와 가지고 막 진짜 되게 뭐가 막 하기 좀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무기력증이 올라왔고요. 아랫배가 점점 더 뭔가 묵직해지는 느낌들을 더더욱 받고 있고 몸이 되게 자꾸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살이 점점 찌고 있었어요. 몸무게가 점점점 진짜 늘더라고요. 막 눈이나 손 이런 데가 진짜 막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그런 느낌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싫었습니다. 주사 6일 차에 마찬가지로 이제 3 개로 지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고나레프펜, IVFM 그리고 세토르타이드를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하루에 주사 3대 맞는 느낌이 좀 특이했어요. 묘했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는 그 내과 진료 보는 데가 없어요. 난임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난자 채취할 때에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심전도 검사한 거랑 그리고 그 흉부 엑스레이를 거기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내과를 방문해 가지고 검사를 했고요. 이때 검사한 결과를 8일 날 가져갔답니다, 병원에. 병원에 또 방문을 했죠, 8일 날. 요때 가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받을 약들을 다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증상은 사실 뭐 6일 차, 7일 차는 비슷비슷했어요. 뭔가 점점 아랫배가 묵직묵직해지고 조기배란 억제 받은 이후에는 확실히 좀 졸리고 피곤하고 약간 나른한 느낌들이 오후에 확실히 더 들었어요. 지친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8일 차 고나레프펜, IVFM, 세트로타이드 이렇게 3개 당연히 맞았고 이때 이제 제가 순천을 가는 날이었어요. 장시간 뭔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막 다 마구마구 흔들리는 느낌들이 아무래도 진동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불편함이 사실 좀 느껴졌었어요. 세트로타이드를 맞고 나서 이날 되게 피부가 붉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사라졌어요. 동생 결혼식 날 주사는 9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12일이 난자 채취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해야 되는 많은 숙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자가키트, 코로나 자가키트 한 결과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날 자가키트를 냈고 오전에 맞아야 되는 주사 3종 당연히 맞았습니다. 근데 이때 순간순간 불편한 느낌들이 자꾸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조기배란 억제제를 맞아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불안한 그런 느낌들을 조금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좀 더 조심조심히 하게 됐던 그런 날이었고 밤 9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오비드렐 그리고 데카펩틸 2개를 해서 총 3개의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이 주사가 아프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저 이것도 정말 쫄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사실 평소에 맞는 IVFM이 더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덜 아픈 느낌이 있었답니다. 이 이후에는 조금 속이 좀 안 좋았어요. 밤 12시 다 되어서는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배가 진짜 쿡쿡쿡 쑤시는 느낌들이 그때부터는 계속 들었답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는데 이때는 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사 없는 날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배가 묵직한 건 진짜 당연히 여전했고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무거운 느낌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지금 배가 쿡쿡쿡쿡 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차를 또 타고 오다 보니까 차가 흔들리니까 그 진동이 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오다가 쉬다가 올라오다 쉬다가 이런 걸 반복을 했답니다. 밤 12시 이후에 이때 금식이에요. 다음날 월요일 12일이 그 난저채취 일정이어가지고 12시 이후로 금식이었어요. 와, 금식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도 못 마시거든요.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목이 마른 게 저 원래 자다가 물 먹지도 않는데 물 안 먹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건조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약간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잔뜩 목이 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임파선 붙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다가 자꾸자꾸 깼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그날. 그리고 그 이제 난자채취가 되게 후기들이 무서운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서운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막 걱정이 진짜 하나로 들어가지고 후기를 정말 엄청 찾아봤어요. 정말. 그리고 난자채취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제가 잠을 별로 못 잤어가지고 되게 약간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다행이었는데 간호사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뭔가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줬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대한 얘기, 두려움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묶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약간 굴욕자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그 난자채취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다행히 팔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좀 더 뭔가 좀 어색했을 텐데 이 엉덩이 옆쪽으로 밑으로 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마음들을 또 가졌던 것 같고 제가 수면 마취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근데 수면 마취를 하는데 지금 이제 주사약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뭔가 이 주사약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점점 뭔가 두근두근 하는 느낌과 긴장되는 느낌과 뭔가 그 약이 들어오는 느낌이 딱 들어가면서 무서운데 하면서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절?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난자채취는 끝나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두드려 깨우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취가 지금 혹시 덜 깬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이거 다 깨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아픈 분들은 눈 뜨자마자 고통을 호소를 하신대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평소에 생리통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제 생리통이 열이라면 한 1,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 생리통에 비하면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묵직하고 약간 아릿한 느낌 정도?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는 좀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어주는 게 좋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죽을 먹고 약간 매콤한 죽을 먹긴 했지만 먹고 싶은 죽을 먹고 집에 와서 그냥 푹 쉬었답니다. 이때 이제 난자채취는 저는 총 13개의 채취를 했습니다. 마지막 진료 받았을 때 양쪽에 8개 정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 비해서 8개면 16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공남포가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되게 적게 채취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와 이제 진짜 수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배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처방받은 약이 또 시작이 됩니다. 주사는 이제 하나로 줄었어요. 하나로. 이제 그 질 쪽으로 해가지고 약을 이제 넣는 개를 투여하는 그 크리논 개를 받았어요. 4일 동안만 먹을 항생제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먹는 약을 처방받았답니다. 근데 이 프롤루텍스라는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얘가 또 엄청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긴장했어요. 근데 저는 얘도 IVFM75보다는 안 아팠어요. 걔가 정말 약물이 들어갈 때 아파요. 그래서 걔가 너무 아팠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보단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쑥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이때는 약을 써서 그런지 뭐 가스가 차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들이 계속 있었어요. 막 트름이나 뭐 방구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가스 때문에 좀 고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다음날도 프롤루텍스, 크리논겔 이렇게 처방받은 거 그대로 진행했고 항생제 2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됐죠. 가스가 너무 차서 배가 아픈 느낌이 더더욱 심해졌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도 아플 정도로 이제 점점 그 느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복수 차면 안 되니까 제 이온 음료를 엄청 시간 날 때마다 마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프롤루텍스, 크리논겔, 또 독시엔정
처방받은 거 계속 진행을 잘 했고, 진짜 저는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맞춰서 계속 진행을 잘 했어요. 10분이라도 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꼭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꼭꼭꼭 맞춰서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쭤보니까 요거 1시간 텀 사이는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맞냐. 조금의 그런 텀, 1시간 안쪽으로는 텀 있어도 괜찮다. 뭐 1시간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잘 맞춰서 진행했어요. 낮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가슴이 쿡쿡쿡쿡 아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밤에 진짜 좀 아프더라고요. 자궁? 방광? 이런 쪽이 자꾸 막 쿡쿡쿡 막 쑤시는 듯한 느낌? 뻐근하고 막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뭔가 초반보다는 점점점 뭔가 불편한 느낌들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은 뭐 똑같이 주사 처방 받은 거, 약 받은 거, 겔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숙제 잘 마쳤고요. 이제 대망의 배아 이식 날이 됐죠. 17일. 이식 날은 이제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이날 제가 너무 좀 속상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난자 처치를 13개를 했는데 수정이 성공한 거, 배아가 만들어진 건 11개가 이제 진행이 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완전히 벌려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결과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러 와주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5일 배양으로 5일 동안 배양을 한 건데 3일째까지는 굉장히 되게 다 상태가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3일 이후에 4일째, 5일째 때 조금 상태가 좀 불안정하게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진행이 느린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뭐 배아 상태 뭐 등급도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희는 뭐 등급 얘기는 아예 듣지를 못했고 그래서 동결할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상태를 좀 더 보고 한 2, 3일 정도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 동결할 게 있을 게 없을지 얘기를 주시겠다 해주셨는데 이때부터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식한 그 이후에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식한 것도 불안하고 그 동결배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느꼈던 그런 날이었고요. 사실 이날 제가 원래 주사를 맞는 시간보다 더 이르게 배아 이식을 하러 갔었던 거라서 주사 맞는 시간이 되게 겹쳤던 거예요. 병원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랑 크리논겔을 챙겨갔었는데 그거는 화장실에서 주사 맞고 크리논겔까지 저는 알아서 병원에서 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되더라고요.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가슴은 또 통증과 부응 느낌이 계속 있었고요. 배가 진짜 쿡쿡쿡쿡 엄청 아팠어요. 일은 똑같이 방송이 저녁에 있었어가지고 방송을 계속 했는데 방송 아닐 때는 최대한 이제 누워 있으려고 눕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피곤했어요. 뭔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피곤한 느낌이 있었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됐던 걱정과 설레는 그 느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18일 날 다음 날에 또 프롤루텍스 크리논겔 똑같이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밤부터 배가 되게 아팠어요. 생리통 같은 통증?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싸르르한 느낌들이 있었고 그 배아가 열에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 찜질하는 거 금지. 그래서 배가 사르르르 아파 왔지만 찜질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19일 월요일 날 똑같이 프롤루테스 그리고 크리논겔 처방받은 대로 진행했습니다. 숙제. 근데 이날은 좀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었고요. 생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아슬아슬한 생리통이 계속 있었어요. 21일 똑같이 프롤루텍스 크리논겔 처방받은 대로 했고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IVFC 500이라는 주사를 맞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주사 엉덩이 주사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맞았고요. 동결배아가 근데 없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 동결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진짜 했던 게 동결이 하나도 안 나왔다니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3일 배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면 그때까진 참 건강했다는데, 그때까진 정말 좋았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음.
근데 이게 또 동결배화도 없다는 얘기를 또 문자를 받으니까 더더욱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따라 또 증상도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게 좀 덜했어요. 근데 덜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식한 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증상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한 그 느낌이 계속 들었답니다. 다음날 21일 똑같이 숙제는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탈모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이제 사실 보여드리기는 너무 좀 창피한데 여기 이쪽 부분에 머리가 비었어요.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말리다가 이 휑한 정말 탈모 부분을 발견해서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이제 낮에 잠깐 장을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좀 되게 쉽게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 크리논겔을 계속 이제 질 쪽으로 넣잖아요. 이 찌꺼기가 이날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좀 덜 아파졌던 느낌이 있었고 왼쪽 아랫배가 늦은 시간부터 쿡쿡쿡 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또 증상놀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2일 날, 네, 똑같이 숙제를 마쳤답니다. 탈모를 또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가르마 라인에서 되게 작은 애 두 개를 발견을 했어요. 어, 너무 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속상한 느낌, 탈모의 속상한 느낌을 오래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증상놀이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배가 왼쪽, 오른쪽이 진짜 쿡쿡쿡 쑤시는 느낌이 있으면서 사르르한 게 진짜 딱 생리통 물 것 같은 그 생리통이 있었어요. 생리통과 이 임신의 증상은 또 비슷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증상이려니 하면서 굉장히 진짜 되게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테스트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그 테스트기 한 줄 나왔을 때 그 상실감을 느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주사의 영향 때문에 그 속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저는 느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했어요. 제가 방귀가 근데 진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엉덩이 힘이 살짝 풀리면 뭔가 부부부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구쟁이가 됐던 그런 날들이었답니다. 12월 23일 날 똑같이 숙제를 마쳤고요. 근데 이때 Y존 부근에 정말 누가 쿡 쑤시는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악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통증이 왔어요. 이런 통증은 제가 생리통 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통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 생각이 진짜 딱 들었어요. 신경 쓰이게 쿡쿡쿡쿡 하면서 이 모든 증상들이 또 긍정적인 신호인 것만 같았답니다. 그래서 뭔가 악소리 나게 아픈 그 신호가 증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죠. 밤에 제가 12시에 방송이 끝났거든요. 진짜 되게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오한이 막 드는 거예요. 열이 37도가 됐어요. 오한에 미열이 오니까 와 이거야말로 증상이다. 이거 진짜 임신 증상이다. 긍정의 신호다. 막 이랬던 그날이었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때도 숙제는 당연히 했고요. 와, 정말 테스트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크리스마스를 망칠 수 없다. 그러면서 참았어요. 뭐 크리스마스 근데 그냥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몸을 보호하면서 그래, 좋은 마음으로 쉬자 해서 그냥 진짜 너무 그냥 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이때 근데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제가 오한이 엄청 많이 들어서 너무 추웠던 날이었고 배도 정말 계속 아팠답니다. 26일 대망의 피검사 날이 왔죠. 이제 저희 신랑이랑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아침 8시 반에 피검사를 갔고요. 너무 이제 막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선잠을 거의 자다시피 했고 아침 8시 반까지 병원에 가야 됐기 때문에 피검사하고 와서 너무 졸렸거든요. 근데 11시 이후에 이제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잠도 못 자겠고 너무 피곤한데 막 불안하고 떨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딱 그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 딱 첫 마디 도인이 맞으시죠? 생년월일 여기까지 딱 말하는 그 목소리에서 아니구나를 느낌을 받았답니다. 피검사 수치는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임신으로 결과치가 나왔고요. 약은 스탑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지금도 울컥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그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게 약을 끊으면 그 뒤에 며칠 안에 생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딱 이틀 뒤에 28일 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막 그 진통제를 막 달고 살 정도로 심각한 게 너무 심한데 와, 여러분, 제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아팠던, 그동안도 아팠던데 그렇게 아픈 생리통은 처음이었고 양도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게 막 진짜 기어다니다시피 했고, 화장실에서 그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도 너무 아픈 거예요. 배에 가스가 찰 때도 너무 아프고, 그냥 하여튼 그냥 너무 악소리 나게 너무 아팠어요. 진짜 막 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시험관이 끝났다고 해서 통증이 끝난 건 아닐 수 있다. 요런 게 좀 교훈으로 남았답니다. 저는 시험관 진행 중에 있었던 시술이나 요 뒤에 증상들은 그 뒤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생리통이 가장 아팠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선생님 말로는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 이게 호르몬 주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 정말 겪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와, 돈도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돈도 진짜 많이 드는데 너무 다행히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금을 이번 달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건강보험료 10월까지가 그 전년도 소득 기준이고 11월부터가 그 다음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저희가 건강보험료가 바뀌게 됐어요. 저희 둘의 소득이랑 이런 부분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 전에 10월 달에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그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진행한 딱 그것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달은 11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안 돼요. 다음부터는 저희는 다 지원금 없이 전체 저희 비용을 두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자연임신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지원금을 받으니까 확실히 뭔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느낌을 받았지만 와, 이게 지원금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110만 원 진짜 금방 없어지는데 그 뒤에 진짜 팍팍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110만 원 받고도 뭐 거의 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어요. 약값과 병원비에. 이번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다음에 혹시 뭔가 추가 시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결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더욱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는 운동을 특별히 근데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막 시작하고 나서 만보걷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했어요. 시작할 때쯤에. 그런데 그 조기배란 억제제를 맞은 순간부터는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좀 과하게 움직이면 혹시 조기배란이 될까봐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기배란 억제제 맞기 전에만 만보 걷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보통 12시까지 밤 늦게까지 방송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새벽에 늦게 자거든요. 원래 보통 3, 4시에 자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방송 딱 끝나면은 뭐 설거지 이런 거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자자. 그래서 최대한 잠을 많이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식사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또 직업인지라 밀가루 안 먹을 수가 없었고 먹는 거를 가려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막 매운 거 이런 거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인을 완전히 안 했어요. 콜라도 안 마셨고 커피는 디카페인만 하루에 딱 한 잔만 먹었답니다. 차도 아예 안 마셨고 루이보스만 마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실 수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주사도 약물이 투여되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생리통 그것도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멘탈이 힘든 것 같아요. 멘탈 잡기.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호르몬 때문에 우리 배란 일정 되면 좀 예민하고 생리 일정 되면 좀 예민하잖아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굉장히 많이 예민해집니다. 저희도 실제로 제가 좀 예민하기도 해가지고 좀 투닥투닥 거리는 부분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정말 다독다독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좀 예민할 수 있구나. 내가 좀 예민하구나. 요런 걸 좀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전 제가 예민한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최대한 제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도랑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엄청 초예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저도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식 이후에 멘탈 관리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진짜 임신일까 아닐까, 임신일까 아닐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 증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증상놀이 진짜 하게 되거든요. 무증상이면 무증상인 대로 또 신경 쓰이고, 증상하면은 증상대로 신경이 쓰이는데, 그 약간 델롬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대한 내가 조심하고 신경 쓰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런데 이럴까 저럴까를 미리 예상하면서 너무 많이 괴롭지 않았으면 하는, 최대한으로 그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계속 방송은 계속 했거든요, 이식 이후에는. 근데 그 계속 방송을 했던 거,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하는 동안에는 막 우고 떠들고 그럴 수 있고 최대한 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돈도 더 열심히 이제 모아보고 다음 차수를 위해서, 동결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 몸도 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수 전까지는 자연임신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자연임신도 계속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시험관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 천사 같은 예쁜 아이가 찾아오겠죠? 여러분들, 저도 화이팅!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린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